범행에 살고 흔들림 없는 큰 뜻으로 산 명감 비구니 스님. 중국 최초의 비구니 사찰 건복사에 얽힌 이야기. 길고 먼 산길이 눈앞에서 하늘 끝까지 펼쳐져 있었다. 손을 들어 이마에 땀을 훔쳐낸 명감은 힘을 내서 사람 키보다 큰 길가 억새풀을 헤쳤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뒤에서 쫓아올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더는 걸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비로소 길가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았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있자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명감은 산시성 까오핑현에서 태어났는데 속성은 주시였다. 가족들이 모두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서 대대로 대법경을 외우고 읽은 까닭에 명감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성근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전국이 매우 혼란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보낸 나날은 평화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적의 무리가 성내로 쳐들어왔고 혼란 중에 그녀는 결국 도적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몸이 도적의 소굴에 빠져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그녀는 끝내 순결을 지켜냈고 도적의 처가 되어 욕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 도적들은 분풀이하듯 그녀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목장의 양치기로 보내버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면서 명감의 고향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었지만 도적들의 감시가 하도 엄해서 그녀의 귀향의 희망은 날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었다. 그런 고난 중에 불보살의 빛이 그녀의 마음을 비췄다. 자비하신 보살님, 제 목숨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는 중생들이 겪고 있는 생명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녀는 일심으로 삼보를 되뇌었다. 낮이나 밤이나 그녀는 경건하고 지성스럽게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원 끝에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가사자락이 바람을 따라 펄럭이고 있었다. 출가자다. 명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나는 듯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법사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제게 오개를 내려주십시오. 출가자는 명감의 지난날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그녀에게 오개를 내렸다. 또 그녀가 관세음보살 경전을 받아 갖고 독송할 수 있게 가르쳐 주었다. 명감은 개를 받은 후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경전을 독송하는 한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층 탑을 세울 것을 발언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적병의 부주의를 틈타 동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밤낮을 쉬지 않고 앞쪽을 향해 내달리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고향에 닿을 수 있는 거지? 명감은 점점 어두워지는 노을빛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커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앞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걸까? 도적들의 흉악한 얼굴과 고향 친척들을 생각한 그녀는 단호하게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후후. 빽빽한 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인가? 명감은 주의를 기울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흐린 달빛 사이로 숲 속에서 두 줄기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돌연빛깔이 휘황한 호랑이 한 마리가 몇 발자국 바로 앞 길 위로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주저앉았다. 그러나 위급한 때를 만나서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보살님께 자기를 도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적처럼 호랑이가 머리를 돌리더니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명감은 호랑이 뒤에 바짝 붙어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호랑이를 따라갔다. 마침내 명감은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열흘 후 명감이 청주 지금의 산동 북부 및 하북 동남쪽에
이르러 막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부터 줄곧 명감의 앞에서 걷던 호랑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청주에 들어간 명감은 불행히도 관부에 억류되는 일을 당하였으나 그 소식이 고향으로 전해지자 집안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명감은 출가의 뜻을 잊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어렵게 수양을 쌓아나갔다. 3년 후 마침내 집안 식구들도 감동하여 더는 그녀의 출가를 말리지 않았다. 출가한 명감은 참선 수행에 전념했다. 청정한 계를 잘 지켜낸 명감은 마치 맑고 밝은 달과 같았다. 자그마한 과실이 있어도 명감은 며칠씩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참회했다. 명감의 참회는 하늘에서 만다라화가 비처럼 내리거나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직접 부처님의 상을 보거나 좋은 꿈을 꾸는 등의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야 쉴 마음을 낼 만큼 지성스러웠다. 사계절은 처마에 나타나는 제비처럼 쉼없이 순환하고 명감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갔다. 명감의 덕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높고 깊어졌다. 강북 일대 사람들은 모두 명감에게 탐복하고 명감을 당대의 스승으로 떠받들었다. 동진 영화 4년 봄서력 348년 명감과 해담 등 12는 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가 사공공 하충을 만났는데 하충은 명감의 말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지혜를 보고 그녀를 크게 존경하게 되었다. 당시 경사건강, 지금의 난징에는 아직 비군이 사찰이 없어서 하충은 자기의 별장을 사원으로 고쳐지어 명감에게 기증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대진의 비구, 비군이, 삼이, 삼인이 사중이 지금 비로소 차차 갖춰지고 있는데 시주께서 하시는 일마다 모두 복업을 지을 테니 건복사로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명감이 병을 얻어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들 때 표정은 평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살짝 감은 두 눈은 일생 동안 범행과 대원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었던 그 자신의 한평생 삶을 말하는 듯하였다. 목목, 정견망. 명감의 본래 성은 주시로 고평 사람이다. 집안 대대로 불법을 받들었으나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강제로 처로 삼으려 했다. 온갖 어려움에도 그녀는 맹세코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자 양치는 곳으로 쫓겨났다. 10여 년 동안 돌아갈 생각은 갈수록 절실했지만 어디를 거쳐 가야 하는지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늘 삼보를 생각하고 더불어 출가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한 승려를 만나 오계를 받기를 청하자 이에 관세 음경을 주었다. 이것을 얻어 익히고 암송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만약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5층 탑을 세울 것을 서원했다. 나중에 기회를 타서 동쪽으로 달아났다. 처음에 길을 몰랐지만 밤낮으로 계속 갔다. 비탈길로 어떤 산에 들어갔다가 얼룩 호랑이를 만났다. 몇 발짝 거리인지라 처음에는 몹시 놀라고 두려웠지만 잠시 후 의식이 진정되자 마음속으로 이루고자 하는 곳까지 갈 수 있기를 빌었다. 마침내 호랑이를 따라 걸으니 하루 지나고 열흘 지나서 청주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을에 들어설 무렵 호랑이는 문득 사라졌다. 청주에 도착했지만 다시 포로가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다. 만약 작은 잘못이라도 있으면 새벽에 반드시 참회했고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멈췄다. 이렇게 3년간 정진하자 때로는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으며 때로는 불상을 보기도 했다. 늙어갈수록 품행이 더욱더 우뚝하여 강북의 젊은이들이 그녀를 스승으로 받들었다. 진태와 4년, 봄 해잠 등 10명과 더불어 강을 건너 사공으로 있는 하충공에게 나아가자 하충이 한번 만나고는 몹시 공경했다. 당시 비군이 사찰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별장에 비군이 사찰을 세우고는 명감에게 물었다.
절 이름을 무어라 할까요? 그러자 명감이 대답했다. 우리 진나라에서 불교의 사부 대중이 오늘에야 비로소 갖추어졌습니다. 시주께서 세운 것은 모두가 복을 지은 것이니 건복사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